안녕하세요. 깨끗하고 따뜻하고 투명한 기업 만들기 프로젝트 깨타투 박지은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ESG 회의론이 굉장히 많이 두각됐었죠. 또 뭐 안티 ESG라는 말까지 좀 나왔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코너의 방향성을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됐던 한 해였습니다. 작년 한 해는 ESG 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이 많았죠. 특히 이제 ESG 공시 관련해가지고 많은 기준들이 나왔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까지 원래 그 기준을 내놓기로 했지만 그게 좀 미뤄진 상태고요. 미국 역시 지금 미뤄진 상태고 지금 유럽에서만 속도가 조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ESG가 과연 계속될 이슈인가 여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많았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업들 역시 ESG 경영을 물론 하고 있지만 그걸 전면에 내세우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에 그게 꼭 ESG가 아니라도 깨끗하고 또 따뜻하고 이 투명한 기업이라는 건 이런 기준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특히 제가 최근에 CES 2024 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제일 큰 화두가 AI이긴 했지만 그 AI 기술이 향하고 있는 비전 자체가 AI가 추구하고 있는 그 기술의 방향성이 거기에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국내 기업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삼성과 LG 그리고 현대차 그룹, SK 두산, 뭐 HD 현대 이런 곳들이 CES에 참가를 했습니다. 물론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이 나가긴 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속 가능성 관련된 존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LG 마이컵이라고 해서 텀블러 세척하는 기계를 이렇게 선보였어요. 사실 텀블러를 만들 때도 탄소가 배출되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니 이 텀블러 만드는데 더 많은 탄소가 나오겠다. 그래서 이 텀블러를 한 개를 가지고 오랫동안 쓰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런 이제 주장들도 많이 하시는데 씻어서 다시 쓰고 계속 그 하나를 써야 되는데 그게 좀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안 쓰게 되고 새 거 쓰고 또 막 유행 따라 바꾸고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내놨던 그 텀블러 세척기가 이걸 어디서 좀 한다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LG에서는 그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을 LG가 또 소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는 이제 지속 가능성 존을 또 따로 만들어서 2022년에 아마 신환경 전략을 선보였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전시를 했고 하나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작년 이파에서 사용했던 플라스틱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재활용해서 이번에도 부스를 꾸미는 데 좀 썼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ESG 선도주자죠. SK그룹은 이번에 넷제로를 이제 또 내세우면서 부스를 꾸몄는데요. 수소 연료 전지로 이제 가동되는 뭐 트레인을 통해서 SK 방향을 볼 수 있는 것들도 전시를 했습니다. 뭐 삼성, SK, 뭐 LG 이외에도 한국 기업들이 탄소 중립이라든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강조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은 특이하게 올해 차에 대해서 많이 힘을 안 줬고요. 대신해서 수소를 전면에 내세웠죠. 아시겠지만 현대차는 이제 넥소라는 브랜드로 수소차를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요. 이제 수소를 활용 단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제 현대차 그룹이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조금 특이한 게 이제 수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도 되게 핫한 이슈잖아요. 현대차 그룹에서 밝힌 방법은 폐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유기물 쓰레기들, 뭐 음식 쓰레기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뭐 어떻게 공정을 통해 가지고 뭐 메탄화 시킨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뭐 수소를 뽑아내고 CCUS를 해서 땅에 포집을 하고 뭐 이런 내용인데요. 그게 하나가 있고 플라스틱 중에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 플라스틱이 있는데 이걸 슬러지화해서 이걸 통해서 수소를 만들겠다. 뭐 이러한 것을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탄소를 좀 감축시킬 수 있는 방안을 스스로 보고 이 수소 밸류체인을 전체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것을 이번 CES에서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두산은 수소 터빈을 좀
가져왔는데요. 수소 터빈과 관련해서는 제가 한 2, 3년 전부터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 2, 3년이 흐르면서 이제 국내에서 실증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유의미한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산은 지금 혼소율 한 50% 정도를 달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2027년 정도까지 수소 터빈을 만들겠다. 세계 최초로. 그래서 한 400메가와트 정도? 원전 한 기의 절반 정도 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가스 터빈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가스터빈을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회사잖아요. 근데 이 수소 터빈만큼은 우리가 세계 첫 번째로 한번 진짜 상용화할 수 있는 수소 터빈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수소 터빈에 대한 기술을 이번 CES를 통해서 좀 전시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눈여겨볼 게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사업도 많이 하고 있죠. 연료 전지뿐만 아니라 풍력 같은 것도 있는데 풍력에서도 이제 터빈 국산화에 있어서 좀 많이 애를 쓰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죠. 우리가 풍력기도 이제 쓰고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다 쓰레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쓰레기를 만들지 않고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그걸 좀 사업화하겠다라는 것도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전시했습니다. 네, 이번 CES에서 국내 CEO 가운데서 유일하게 또 기조연설에 나서면서 좀 관심을 많이 받았던 회사죠. HD 현대라는 회사인데요. 그 기조연설의 주제는 단 한마디로 하자면 지속 가능한 건설이라는 주제였는데요. 이제 무인화, 자율화, 그리고 뭐 AI나 디지털을 융복합해서 그 기술을 통해서 이 스마트한 건설 현장을 만들겠다라는 게 비전입니다. 건설 현장은 아주 위험한 산업 현장 중에 하나죠. ESG 부분 중에 또 소셜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소셜 중에 하나가 이제 직원들의 안전, 뭐 직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안전, 보건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이 HD 현대에서는 이렇게 위험성이 높은 건설 현장에 무인화를 도입하고 자율화를 도입하고 이제 그런 재해로부터 인류가 조금 지속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ESG 관련해서 코너를 진행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ESG가 과연 장기적으로 맞는 흐름이냐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긴 하는데요. 이번 CES에서 갔다 온 결과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어떤 신기술이 향하고 있는 목표 지향점이 어떤 인류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뭐 ESG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어떤 소셜 분야라든지 또 환경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 발전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고 그 기술이 어떻게 상용화되고 어떻게 현실화될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우리 깨타투에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찾아뵈면서 이런 소식을 많이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작년 한 해에는 좀 다 땅 밑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작업들이 많았다면 올해는 기업들이 좀 선보일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좀 더 그런 기업들을 더 자세히 조금 볼 수 있고 그런 기업들의 성과를 좀 더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짚어서 일주일에 한 번 좀 불가피하다면 그래도 한 달에 2-3번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소식들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경제산업부 박진 기자였고요. 깨끗하고 따뜻하고 투명한 기업을 더 많이 찾아보고 더 많이 발굴하고 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응원하는 그런 코너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안녕!